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대비하여 꼭 봐야 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권 및 직업윤리 엄선요약 15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풀이는 도서출판 사람과 경영에서 나온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완벽 대비 핵심 요약 교재를 참고하였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교재는 69쪽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시설생활 노인이 침해받은 권리로 옳은 것은 박씨 할머니는 외부 사람이 시설 방문을 왔다면서 사진 찍고 본인들 마음대로 방에 들어와 보고 가는데 기분이 안 좋다고 하신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3.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1번, 2번, 3번, 4번은 생활 단계에서의 권리에 해당이 되고요. 사례에서 본 침해받은 권리는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시설생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 강령을 내용으로 한 시설생활 노인 인권보호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재 65에서 74쪽에 해당이 되며 입소 전 단계, 입소 계약 단계, 생활 단계, 퇴소 단계, 각 단계별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입니다. 교재 69쪽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설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은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에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5.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이번의 정답은 3.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여기에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와 시설장과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등이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교재는 71쪽입니다. 다음 설명에서 시설생활 노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옳은 것은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모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 대상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어떤 권리에 해당이 될까요? 1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번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3.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4.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5.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추가적으로 입소 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해서는 안 된다와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 훈련과 교육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등이 있습니다. 4번입니다. 교재 67쪽입니다.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돌봄 및 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며 노인이 서비스 변경 요청 시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시설생활 노인의 윤리 강령은 1.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4.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5.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4번의 정답은 5.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생활실에 개인 물품 설치를 허용하고 머리 모양이나 의복 등 개인 생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도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교재는 84쪽입니다. 다음 중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노인학대 유형은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방임 4. 자기방임 5. 유기 1번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 등을 통해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5번의 정답은 3번 방임입니다. 4번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5번 유기는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5번 문제의 정답은 3번 방임입니다. 방임에 대한 세부 학대 행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필요한 보장구, 즉 지팡이, 보청기, 휠체어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 방해하거나 소홀히 한다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교재 88쪽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화가 난 며느리는 내가 노친네 때문에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어. 안 들어오고 뭐해요? 라며 고함을 질렀다. 1. 방임 2. 성적 학대 3. 유기 4. 신체적 학대 5. 정서적 학대 어느 유형에 해당이 될까요? 6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정서적 학대,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입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시킨다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교재는 85쪽입니다. 다음에서 파악되는 노인학대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노인 자신이 의료 처치 또는 약 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1번 신체적 학대, 2번 정서적 학대, 3번 자기방임, 4번 유기, 5번 방임. 7번의 정답은 자기방임입니다. 자기방임 세부 학대 행위를 보면요. 노인 자신이 의료 처치 또는 약 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입니다. 자기방임을 노인 학대 범주에 넣는 것은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교재는 85쪽입니다. 노인을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하는 학대 유형은 1. 방임 2. 경제적 학대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유기 8번의 정답은 5번 유기입니다. 유기 세부 학대 행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낯선 장소에 버린다입니다. 노인학대 유형 종합으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가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성적 학대는 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입니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 자산을 당사자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고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교재는 93쪽입니다. 다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2년간 유효하다. 2. 보험급여는 퇴직하면 받을 수 없다. 3.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이 부과된다. 4.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5. 보험급여는 압류할 수 있다. 1번 문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합니다. 보험급여는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이 면제되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9번의 정답은 4번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입니다. 5번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산재근로자 보호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장이 부도, 폐업하여 없어진 경우에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해급여 지급에는 지장받지 않습니다.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되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합니다.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어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10번입니다. 교재는 93쪽입니다. 다음 중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시각적 성희롱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를 하는 행위 2. 가슴을 만지는 행위 3.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기는 행위 4.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5.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1번 문항은 언어적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육체적 행위이며 3번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기는 행위도 육체적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4번 문항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는 언어적 행위입니다. 10번의 정답은 5번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행위입니다. 성희롱은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희롱의 행위에는 언어적 행위, 육체적 행위, 시각적 행위가 있습니다. 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등이 있습니다. 육체적 행위는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 신체 접촉, 특정 신체 부위 만지는 행위 등이 포함이 됩니다. 시각적 행위는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이고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가 해당이 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교재는 96에서 98쪽입니다.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올바른 것은 1.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3. 대상자와 개인적인 별도의 서비스를 계약한다. 4. 복장, 외모 관리를 철저히 한다. 5. 대상자가 집에 없으면 방에 들어가서 기다린다. 1번 문항은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이 아니라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번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나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3번 대상자와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됩니다. 11번의 정답은 4번 복장, 외모 관리를 철저히 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와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5번 문항 대상자가 집에 없으면 방에 들어가서 기다린다는 틀린 말이고요. 대상자가 집에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메모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교재는 96에서 99쪽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져야 할 윤리적 태도로 올바른 것은 대상자의 사적 생활을 외부에 발설한다. 2. 신체 접촉은 상황에 맞게 너무 과장되지 않게 한다. 3. 대상자에게 복지연구 구매를 알선한다. 4. 기록을 고의로 이조하여 기록한다. 5. 서비스 우선순위는 요양보호사가 결정한다. 1번 문항은 대상자의 사적 생활을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되고요.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1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신체 접촉은 상황에 맞게 너무 과장되지 않게 합니다. 3번 대상자에게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하거나 또는 대여, 알선하는 행위는 법적, 윤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록을 고의로 이조하거나 기록해서는 안 되며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5번 서비스 우선순위는 요양보호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교재는 98에서 99쪽입니다.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법적,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2. 사고 발생 시 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발설하지 않는다. 3. 상태 변화를 세심히 관찰하여 기록한다. 4. 등급 판정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5.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기록에서 제외한다. 1번 문항,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면 안 됩니다. 사고 발생 시 대상자 보호를 위해 발설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즉시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13번의 정답은 상태 변화를 세심히 관찰하여 기록한다. 3번입니다. 4번 문항, 등급 판정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5번 문항,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교재는 99에서 101쪽입니다.
대상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할인이나 면제를 강요받은 경우 대처 방법은 1.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면제받을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소개해준다. 3. 불법 행위임을 설명하며 안 된다고 말한다. 4. 대상자의 사정이 어려우면 할인해준다. 5. 서비스 이용 시간을 늘려준다. 1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불법 행위임을 설명하며 안 된다고 말합니다.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를 정확히 기록한다.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청한다. 누군가에 의해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보고하거나 신고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교재는 102쪽입니다. 대상자의 보호자가 사용했던 기저귀의 재사용을 요구할 경우 대처 방법은 1. 보호자의 요구대로 재사용한다. 2.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는다. 3. 다른 가족에게 물어본 후 재사용한다. 4. 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사비로 구매한다. 5. 다시 쓸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15번의 정답은 네, 5번입니다. 다시 쓸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대상자에게 악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보호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우회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쓸 수 없는 이유를 보호자에게 설명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기관 차원에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없음을 알립니다.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문제풀이 인권과 직업윤리 파트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